자, 이번 강의 주제는 정적 멤버입니다. 이 정적 멤버는 영어 스태틱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적 멤버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 C, 자바, C++ 할 것 없이 단골 손님으로 매우 잘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적 멤버는 그 사용법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용법이 까탈스럽다는 것은 뭘까요?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해서 문제 출제자는 이런 까탈스러운 정적 멤버를 출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 멤버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C++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정적 멤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 정적 멤버 사용법을 다루도록 합니다. 먼저 잘 알겠지만 이 정적 멤버의 외관 특징은 뭘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금방 구분이 되죠. 여기 intx는 1, static in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static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가, 붙이지 않으면 일반, 붙이면은 정적 멤버가 되는 것이죠. 역시 메서드에서도 이렇게 스태틱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적 멤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정적 멤버는 그 사용법이 매우 까탈스럽습니다. 왜 까탈스러울까요? 여기 내용을 읽어봅니다. 먼저 이 스태틱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 스태틱은 고정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앞에서 뭐 조건 지정자 이런 데서 배웠습니다. 스태틱은 제한자, 한정자의 한 종류. 다시 이야기하면 지정자 그러면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제한자 이렇게 해석하면 뭘까요? 무언가를 사용하는데 제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암기할 것이 없겠죠. 어떤 제한을 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곧 뭘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정적 멤버 사용법이 까탈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암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운 것은 시험 문제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만 골라서 출제하는 출제자가 상당히 많죠. 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 문제에서 정적 멤버는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정적 멤버를 출제한 사람에게 당신은 C, 자바, C++ 등에서 제공하는 정적 멤버의 그 미묘한 차이점, 사용법 등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그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출제하였지만 출제자도 그 미묘한 차이를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정적 멤버는 각 언어별 사용법이라든가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질 한번 하면 제가 평생 공무원 시험이나 뭐 자격증 시험 이런 언어론 강의를 하고 이 정적 멤버를 다루지만 저도 머릿속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정적 멤버는 암기할 것이나 뭐 사용법 등이 까탈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적 멤버 변수에 대해서 하나만 우리가 정리하자. 그러면 무엇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 모든 객체들이 정적 멤버는 공유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공부한 사람은 이 내용은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보자를 위해서 정적 멤버 지금부터 다룰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 알아두자. 그게 뭘까요? 바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정적 멤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C++에서 정적 멤버 사용법입니다. 자, 코드 분석하면 클래스 SM이 있고 이 SM 클래스 안에 정적 멤버 여기 M1하고 M2를 선언하였습니다. 앞에 스태틱이 있으니까 바로 이 M1과 M2는 정적 멤버가 되는 거고 여기 get 메소드는 앞에 무엇이 스태틱이 없습니다. 그럼 이 get 메소드는 뭘까요? 정적 멤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 메인에서 이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두 줄을 읽어봅니다. 이 두 줄을 읽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서 선언한 M1, M2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기술 방법은 이 클래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콜론을 2개 하고 그 다음에 정적 멤버를 적는데 M1은 어떤 값을 대입하지 않았고 M2는 200이라는 값을 대입하였습니다. 어떤 값을 대입하든 대입하지 않든 정적 멤버는 선언하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은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값을 대입하지 않았을 때는 M1은 0이 되겠죠. 값을 대입하면 200은 200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술하고 정적 멤버는 사용할 수 있다가 지금 정적 멤버 사용구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 간단하게 살펴보면 sm 포인터에서 new sm 객체 생성하고 바로 이 포인트로 객체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s하고 이 하살표 연산자 해서 get을 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get 호출하면은 리턴 값이 뭘까요? m1 플러스 m2. m1은 초기 값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해서 0 더하기 200 해서 리턴 값이 200이니까 여기서 출력은 200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C++에서 정적 멤버 사용법 첫 번째, 반드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선언 후에 그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초기화를 하든 초기화를 하지 않든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정적 멤버 사용법입니다. 자, 코드 살펴보면 앞에 있는 코드하고 비슷합니다. 클래스 SM이 있고 먼저 앞에서 이 M1은 스태틱을 붙여서 정적 멤버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스태틱이 없으니까 이 M1은 뭘까요? 그냥 일반 속성이 되고 M1 값은 100으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태틱 int M2, 바로 이 M2는 스태틱이 있으니까 뭘까요? 바로 정적 멤버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일반 속성은 여기 선언하면서 100을 대입할 수 있는데 정적 속성은 여기 선언하면서 어떤 값을 대입할 수가 없다.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스태틱 int M2는 200 이런 식으로는 기술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200은 적지 못하고 그냥 선언만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바로 정적 멤버는 미리 선언을 하고 나중에 초기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int sm M2는 200 바로 이런 식으로 M2 값을 초기화를 한다. 바로 이게 일반 속성하고 정적 멤버 속성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사용법의 차이점이 되겠죠. 뭐 아래쪽은 똑같습니다. 이 S 객체 생성하고 바로 이 get 호출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S1이 뭐죠? 100이니까 100 더하기 200 해서 300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적 멤버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이 정적 멤버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간단하게 분석하면 먼저 클래스 스튜던트 학생 클래스 생성하고 점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private int 점수 그리고 이 스태틱으로 인원하고 합의되고 그리고 생성자입니다. 이 생성자에서는 뭘 하느냐, 점수 입력 받아서 바로 디스 하살표 점수하면 이 속성 점수가 될 것이고 여기 점수하면 어떻게 되죠? 매개 변수 이 점수가 이 점수 되는 거 우리는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성적이 들어올 때마다 인원은 하나 증가시키고 합은 이 입력받은 점수를 누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것은 이 평균 구하는 메소드가 AVG인데 바로 이 정적 메소드로 제가 정의하였고 바로 이 합을 무엇으로 인원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원하고 합은 정적 멤버니까 바로 이 정적 멤버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클래스 구조 보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인 함수를 볼까요? 바로 메인 함수에서 학생 S1, S2, S3 3명의 학생 개체를 생성하면서 new student 점수는 90, 70, 80 이렇게 대입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메모리 구조를 볼까요?
이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 메모리 구조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위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적 멤버 변수는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한다.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림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S1 객체 생성하면서 점수는 90이었고 두 번째 학생은 70, 세 번째는 80을 생성하되 이야기 또 합니다. 바로 이 정적 멤버인 인원과 합은 뭘까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이 S1, S2, S3이 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적 멤버가 아니니까 자기 고유의 기억 공간이 할당되지만 이 S1, S2, S3의 객체가 인원하고 합이라는 정적 멤버는 공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생 점수가 90이 들어왔을 때 생성자에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 인원은 0에서 바로 한 명 들어오면 1, 그 다음 또 들어오면 2, 그 다음 또 들어오면 3 이렇게 변해 나가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이 생성자 코드를 보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객체가 들어올 때마다 이 생성자는 호출되어서 플러스 인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0에서 하나씩 증가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기 들어오는 90점, 70점, 80점이 누적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생성자 수주전투에서 어떻게 합은 합 플러스 점수를 하였으니까 바로 이 합 0으로 초기한 것에서 어떻게 누적이 되죠. 처음 들어온 거는 90, 90에서 70 누적되면 160, 그리고 나서 80이 누적되면 어떻게 240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좌측 코드하고 오른쪽 이 메모리 구조를 보면은 정적 멤버 변수는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충분히 알았다 저는 생각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또 하나 설명할 것이 있는데 출력에서 가장 메인 함수 아래쪽을 보면 스튜던트 콜론하고 av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vg가 앞에서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정적 메소드라는 거죠. avg가 평균을 구하는 건데 합 나누기 인원이니까 평균 8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법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디스 이런 것처럼 무엇을 이 하살표를 사용하였죠. 그래서 이 avg 호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s1이라는 개체하고 하살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avg 이렇게 적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적 메소드는 이런 생성된 개체 포인터 S1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이 클래스 이름으로 무엇을 이 avg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하살표 연산자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바로 클래스 이름 적고 무엇을 콜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적 멤버 기본적인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C++의 생성자 호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바하고 똑같지만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해서 가끔 질문 받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프로그램 분석, 생성자 호출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분석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코드 분석합니다. 클래스, 스튜던트, 학생 클래스, 그리고 점수는 0, 두 개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먼저 인수가 없는 스튜던트 갈로 열고 닫고 기본 생성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인수가 없는 것은 기본 생성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두 번째 스튜던트 인수 점수 하나 있는 생성자, 이거는 기본 생성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를 가면 여기 스튜던트하고 S1, S2, S3 세 명의 학생을 생성하는데 먼저 첫 번째 S1 학생 생성하면서 무엇이 없습니까? 가로가 없습니다. 점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가로가 없다. 오른쪽을 봅니다. 스튜던트하고 S1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C++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류는 발생되지 않고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깊은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C++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가로가 없으면은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튜던트 S1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생성자 스튜던트 갈로 열고 닫고 이게 호출되어서 그냥 콘솔 아웃해서 기본 점수. 그래서 점수는 무엇이 출력될까요? 이 점수니까 0이 여기서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분석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인수 80이 있죠. 그러면 인수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호출될까요? 바로 인수가 하나 있는 스튜던트 int 점수, 바로 이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해서 이 80이 어디로? 이 점수로 전달되어서 무엇이 콘솔 아웃에서 받은 점수 80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S3 인수 90이 있으니까 역시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인수 하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받은 점수 90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자바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때 그냥 갈로 열고를 하는데 C++은 왜 갈로 열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기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에서 기본 생성자 호출 시에 왜 이렇게 가로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기 아래쪽에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금방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C++ 파서는 다른 항목보다 선언을 선호한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C나 뭐 C++ 등 이런 언어에서 함수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떤 함수명을 적고 갈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바로 그 기본 생성자에 가로가 있으면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 생성자로 보지 않고 C++에서는 그냥 어떤 함수를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아래쪽을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C++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기본 생성자, 다시 말해서 인수가 없는 빈 깡통 형태의 기본 생성자는 가로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객체 이름 S1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된다. 기본 생성자가 아닌 것은 가로 안에 무엇을 이렇게 인수 값을 적으면 그 기본 생성자가 아닌 인수 개수가 한 개, 두 개냐에 따라서 호출된다. 자, 여기까지가 C++에서 생성자 호출하는 원리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왜 C++은 자바처럼 기본 생성자 호출할 때 가로 열고 닫고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C++에서 정적 멤버와 이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